도부산 김상명이다. 임마은의 동생인데 너희들이 우르르 몰려가 두들이 팼다며. 두까 팬건 아니고. 안 쪽팔리나? 동생하고 간다 할래? 동생이랑 간다는 아닌 것 같고. 아이 뭐 끄지라. 띵공띵 colors when it's getting real 말은 가볍게 해도 우린 케이스를 kill 셋이서 맞춰 판 뒤집는 타이밍 참교육 보셨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사실 제일 짜증났던 거 제 기억에 그 촉법소년 표현이 있거든요. 촉법소년은 다 아시겠지만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나이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본인들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악의적이어서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악의적인 면이 너무 제 입장에서는 불쾌해서 그게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드라마에서 뭐 차 훔치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2020년에 대전에서 렌터카를 만 13세 소년 8명이 훔쳐서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서 대전까지 달아난 사건이 있었는데 대전이면 한 160km 정도 되잖아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래서 도난 그 차가 렌터카에서 어쨌든 훔쳤으니까 도난 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난 신고가 돼서 그 차 자체가 전국에 이제 수배가 내려진 거죠. 그래서 그 대전 그 일행들이 그 소년들이 대전 나들목을 지날 때쯤에 그 차 경찰이 이제 추적해서 따라 붙었고 이거를 이제 알아차린 그 가해자들이 안 잡히려고 속도를 막 내면서 도망가다가 그 인근에 있던 예비 대학생 배달하던 오토바이를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가해자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조사 받는 장면을 인증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내가 뭐 죽이고 싶어서 죽였냐 이런 SNS를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올려서 이게 전체 온 국민한테 공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탔고 그때부터 그 만 13세로 촉법소년 연령을 좀 하향하자 이런 논의가 좀 뜨거워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촉법소년 기준이 몇 살이죠? 촉법소년을 한번 설명드리면 네. 이제 저희가 형법 구조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벌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 14세가 안 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벌을 안 하는 거 별개로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뭐 사회봉사 아니면 소년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소년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이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에서 이 사람들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거를 촉법소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리하면은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당연히 형법상 형사처벌 안 받죠. 그리고 보호처분 안 받기 때문에 소년법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요거를 제외하고 지금 논의가 되는 거는 요 촉법소년 만 10세에서 14세인데 요거를 14세에서 13세로 내리자. 요게 논의가 되는 거고 그거를 내리자고 하는 이유는 만 14세 미만은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잖아요. 그래서 만 14세를 13세로 내림으로써 만 14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 라는 게 지금 현행 논의고 이 논의를 좀 더 말씀드리면 올해 3, 4월에 이제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만 14세를 13세로 내리는 논의가 전개됐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리지 않는 걸로 공론화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평등가족부랑 법무부에서 그럼 중대한 범죄 예를 들어서 뭐 살인, 강간 이런 거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만 14세를 13세로 내리자고 논의가 지금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중대한 범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여기 좀 문제가 돼서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이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조금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중대 범죄, 뭐 살인이나
정말 그 큰 범죄, 절도, 집단 폭행 이런 중대 범죄에 한해서는 13세 하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만 13세면 딱 중1에서 중2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나이 때면은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거의 어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적인 찬성. 이유가 뭔가요? 아 제가 창규를 보고 창규를 보고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그냥 다 낮춰야 돼. 모르겠고 통계 모르겠고 저는 다 낮췄으면 좋겠어 솔직히. 저는 사실 대부분 다 로스쿨 교수님들이 낮추지 말자는 입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낮추자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13세로 낮춘다고 해서 13세로 낮췄을 때 14세에 대해서 무조건 형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보호 처분은 나갈 수가 있는 거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사회가 좀 변화해서 과연 지금의 만 14세가 옛날에 만 14세와 같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낮춰도 된다는 입장인데 근데 전 그거에 있어서 좀 이제 변호사로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른 측면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궁금한 게 변호사님. 네. 지금 논의는 조건부 하향으로 이루어진다고 그쵸.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론이 한 80% 이상은 그 촉법소년 연령 제한을 낮추자라는 게 그 찬성 쪽이 네. 압도적으로 높은 것 네. 같아요. 제가 궁금한 점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게 네. 유효해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한 살 차이로 이렇게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낮추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이제 이거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을 보호하는 전문가나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많습니다. 논쟁적이긴 하더라고요. 네. 통계 자체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낮추는 게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는 통계도 있고 범죄 예방 효과가 없을 거라는 통계도 있어서 사실 이건 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요거의 출발점은 사실 소년범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달려 있습니다. 형법의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엄벌주의가 있고 교화주의가 있는데 엄벌주의라는 거는 이 사람을 세게 처벌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자는 거고 교화주의라는 거는 이 사람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게 교화주의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제 소년범이 최대 그 감옥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17세 범죄 저지르면 한 37살에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이 사실 사회에 복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소년범의 목적성을 고려해서 좀 교화주의로 가고 있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는 사실 뭐 각자의 가치관이 조금 더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람마다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전 사건도 어쨌든 그때 이 8명 가해자들이 다 만 13세였기 때문에 그 형법상 처벌은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2년 후에 똑같이 이 가해자들이 그 중학생, 자신보다 어린 중학생들을 집단 폭행해서 어쨌든 구속돼서 형법 처벌을 받는 엔딩이 되어서 이 소년법상 처벌이 과연 교화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저희가 그 옛날에 유튜브 보면은 어떤 판사님이 소년범 처벌할 때 범죄 소년들의 보호 처분 없이 모두 소년 교도소로 보내게 되면 이들끼리 네트워크가 생겨서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한 경우는 교도소를 보내야겠지만 저희가 뭐 사실 범죄 다 나쁘지만 경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다 교도소를 보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 가서 더 나쁜 걸 배워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저는 여기 조금 인상이 깊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저희가 좀 다스려야 될지가 그래서 조건부 연령 제한 철폐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 보네요. 네, 중대범죄에 한해서 13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네 맞습니다. 그 외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이 13세냐 14세냐 이 논의보다 네. 피해자의 권리가 그럼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냐.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누군가를 처벌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피해자의 이익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소년범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소년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재판과 달리 비공개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 소년범이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건 번호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아. 흔히 하는 법원의 사건 번호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참여도 제한되고 그래서 이제 단지 할 수 있는 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사실 근데 사건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서 의견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소년범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 처분이 나왔을 때 당연히 그 소년범은 그 보호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 세다거나 내가 소년원 결정이 나왔는데 소년 결정이 너무 써서 뭐 사회공사 변경으로 바꿔달라 요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가해자의 권리는 보장되는데 네. 피해자는 보장을 못하는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있네요. 피해자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저희가 검사잖아요. 근데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판사님께서 내리시는 그 보호처분으로 그 소년범을 다툴 수 있으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대신해주는 국가 즉 검사는 이거에 다툴 수 없다 보니까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좀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소년이냐 아니면 뭐 성인이냐 이거에 상관없이 저는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조금 더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유, 가해자가 그러면 항고하면 네. 무조건 그 처분 유지거나 더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는 게 조금 크리티컬하네요. 네. 진짜 피해자의 보호가 좀 안 된다는 네, 측면이 네. 있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윗세대랑 아랫세대 그 논의가 지금 저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서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가 주류를 이루는 견해는 아닌데 이제 소수견해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어쨌든 지금 성인에 대한 범죄 수사는 그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수사라는 명목하에 뭐 긴급체포에 대해서 있어서도 조금 더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와 달리 성인의 피해자와 달리 이제 소년범 피해자 같은 경우에 연령을 하향함으로써 좀 더 타이트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각도 조금 있긴 합니다. 저희가 세대 간 갈등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교권에 대한 세대 간 갈등, 뭐 과거 세대가 무자비하게 행사했던 교권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지금 현재 세대가 현재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런 세대 간 갈등이 괴를 같이 한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긴 하네요. 뒤집는 타이밍